됐고요. 교직은 14년 차 됐습니다. 처음에 신규로 학교 왔을 때 이제 체육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영상 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체육에서 이제 아무래도 영상을 활용하는 게 아이들한테 조금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되겠다. 물론 제가 그 전에 전혀 알았던 것도 아니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었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 미래학교라든가 이제 앞으로 스마트 교육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돼가지고 이 자리에 쓴 겁니다. 먼저 조금 해봤다라는 거 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있고, 제가 사실은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마 더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나눠주신 거예요? 예. 와, 예, 저기 교재로 저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영상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계획서에 나온 거는 이제 학생 선수 미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제가 현재 체육중학교에서 하던 그 아이들 학생 선수들을 지도하는 그런 방법들을 일반 체육 수업 시간에 적용 가능한 것들. 결국은 아이들이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피드백이라든가 동기 유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다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수업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이렇게 아이디어 한두 가지씩 가져가셔서 이렇게 실제로 아이들하고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이거 뭐 어렵다, 불편할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 여기 와서 처음 뭐 삼성 싱크 이걸로 미러링 하는 걸 막 갑자기 했어요. 저도 새로운 거 안 하던 거 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기존에 제가 하던 거에 조금만 벗어나면. 그런데 일단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선생님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따 말씀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뭔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 환경을 마련해주고 평가를 어떤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교사가 공개 수업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업, 물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일반화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이제 선생님께서 좀 관심 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이따가 뭐 포스트잇 나눠주고 선생님 좀 적어보고 선생님 생각 나눠갖고 그런 시간도 가질 건데 귀찮아하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너무 같이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좋은 관계 맺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마트 기술과 미래체육, 이건 아마 김유진 선생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미래체육, 그러니까 당장 뭔가 엄청나게 하드웨어적인 것이 막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 창덕 여자중학교가 미래학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고, 그런데 하드웨어적으로는 뭐 일반 학교는 크게 바뀔까? 라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그냥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공간 활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그런 스마트 기술 그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영상 활용한 사례, 그 다음에 그거를 사실 영상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스마트 기기라든가 환경을 조금 다루면은 기존에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던 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 선생님 마찬가지죠. 핸드폰으로 깨잖아요. 핸드폰으로 알람 소리 맞춰서 깨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뭐 기존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은행 업무도 다 하시고, 날씨 같은 거 보는 건 일도 아니죠, 이제는. 뭐 뉴스에서 기존에 봐야 됐던 거라면 언제든지 날씨가 흐리면 현재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까지도 선생님들은 다 그냥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에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들이 그 날씨나 그리고 자기가 입을 옷 같은 거, 그리고 이따가 보실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거울을 보면서 뭔가 많은 정보를 아침에 얻고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체온이나 심박수 같은 것들, 몸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수업에 가서도 체육 시간에 기존에 했던 어떤 경기 방식을 그대로 한다면은 결과를 쉽게 공유하고 대진표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에 했던 팀의 경기 영상도 뭐 확인할 수 있다면 굉장히 뭔가 기존에 하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환경들이 일반화될 거라는 전제하에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코닝이라는 유리 회사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이 기술들이 지금 현재 다 개발이 된 거라고 그래요. 개발이 됐는데 일반화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뭐 금액적으로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현재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 옷장에 무슨 옷이 있는지 전 제 옷장에 뭐 무슨 옷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보이는 거 특히 남자들한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그냥 정보만 평소에 해놓으면은 뭐 음식이 됐든 냉장고 안에 옷이 됐든 바로바로 확인하고 가능하고 코디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도 옛날에 엔진 만드는 잘 만드는 회사가 최고의 회사였다면 지금은 전자제품으로 이제 분류돼서 이런 기존의 엔진 잘 만드는 거랑 또 다른 영역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자동차 회사를 이제 시장을 점령하겠죠. 그게 이제 보통 지금 테슬라라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냥 자, 이제 학교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학교가 사회 변화 속에서 제일 늦더라고요. 가장 빨리 변하는 건 기업이고요. 기업이 변해야지 대학이 변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상을 만들어내요. 그럼 대학이 바뀌어야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사실 일반 학교 이외에 있는 사회 변화보다 굉장히 많이 흐름이 늦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돼가지고 막 저렇게 디지털화하는 것이 꼭 마지막에 추구해야 될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체육에서 추구해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교과보다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호흡하고 움직이는 정말 아날로그를 추구해야 되는 저희 교과가 체육 교과인데 이런 거를 이런 미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이용했을 때 더 의미 있는 수업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꼭 좋다라고 생각 안 해요. 실제로 물감도 만져보고 뭐 이렇게 질감도 느껴보고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뭔가를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디지털적인 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그때그때마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선생님들 지구과학 혹시 기억해 보셨나요? 그 막 우주를 상상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할 때 뭐 얘기할 때 우주를 상상해야 되는데 그런 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엑스레이 찍으면 지금 병원 가면 바로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MRI 찍는 것도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그냥 쉽게 찍어서 바로바로 거기에서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어떤 의사의 역할보다는 엔지니어 쪽에 가까운 직업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없어질 직업 중에 이제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직업 중에 의사도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인 정보만 갖고 뭔가를 공유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교사도 들어가요. 교사도 뭐 없어진 직업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그 영상 분석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전문의가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심리 선생님 누구한테 그래요? 인공지능이요. 그렇죠. 다 거의 다 인공지능한테. 왜냐면 인공지능이 이때까지 했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 맞는 거를 보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놓칠 수 있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사람들은 환자들은 인공지능한테 그 의뢰받아서 결과를 분석받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체험학습도 마찬가지죠, 이거. 지금도 사실 저희 아이랑 어디 저 체험전, 공모 이런 게 가면은 이제는 설명해줄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 하나만 갖고 그 당시에 가서 어플 하나만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폰만 꼽아주면은 가까이만 가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이 막 나와요. 그러면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해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거기에 맞는 설명들이 바로 나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이제 태블릿 PC라는 어떤 저런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은 그냥 1차원적인 종이에 보던 것들과 다른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대요. 좀 환경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큰 아이들이에요, 이제는.
그 영상을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공유가 가능한 세상. 지금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창단 도중에서는 그게 많이 구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2000년도에는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에요. 100년 전에. 근데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있죠. 100년 후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만약 이 질문에 곧바로 대답할 수 없다면 저는 100년 이걸 말고요. 한번 봐봐. 5년 후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5년 후엔 어떻게 될까? 5년 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쫙 뽑아서 그대로 책으로 만들어내는 학교.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한 건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동으로 올 케어해주는 미용실. 태평양 바다 깊은 곳에서 펼쳐지는 시원한 레이스. 오빠 달려. 상상은 상상일 뿐이라고. 상상이 현실이 될 경우도 있다는데 이건 지금.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로봇 청소기. 또 이건 얼굴을 보며 통할 수 있는 영상 통화. 이렇게 100년 전에 상상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이건 거죠. 하늘을 나는 우편 배달부. 글쎄. 오, 드론. 네, 눈 입장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예만 지금 들어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사잖아요. 저는 그리고 또 지금 체육 진로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나아갈 최종 이제 출구는 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역량도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이쪽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 다양한 정보와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체육 교사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이거 실제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이렇게 뒤에 딱 꼽아가지고 정보 전송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도 그게 이 뇌파를 이용해서 이 저글링을 잘하는 사람의 뇌파를 이쪽 사람에게 뇌파를 그냥 줬더니만 저글링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하더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 아들이 조금 어디 가서 좀 맞고 다녀서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유도 칩을 넣어줄까? 이렇게 특공무술은 살인이니까 좀 빼고 유도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수 있지 않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지만 스포츠 유전자 감별사, 미래 직업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꼭 이런 부분에서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유전자를 처음부터 결정을 해서 아이가 그렇게 특화되도록 그쪽으로 조금 더 그렇게 되는 세상이 그러면 내 아이나 네 아이나 뭐 그 아이가 그 아이인 것 같고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하면 무서운 일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 복제 이런 것 부분들 그런 것들이 뭐 하나 팔 부러지고 만약에 팔 하나 잘렸어요. 그럼 영화에서 보면 그냥 아쉬워하고 말아요. 왜? 병원 가면 그대로 만들거든요. 팔도.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글쎄요. 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부분도 이제 의심스럽긴 하는데 현재 학교 아까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교사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단순하게 교과 지식 전달해 주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저기 어디 외국에 있는 대학의 강의도 전부 다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교과 지식만 전달할 거면은 저기 인터넷 들어가면 다 돼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는 영상 여기 자료 같은 거 막 다운받고 뭐 이렇게 하고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 유튜브 김민 선생님 유튜브 말씀해 주셨나요 혹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선생님 곁에 유튜브와 네이버만 있으면은 지금 굉장히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컴퓨터 되게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불러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뭘 하겠어요. 전 체육 선생님인데. 근데 뭐 팝업창에 뭐 이상한 거 뜨고 그래요. 뭐 어떡할까요? 네이버에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게 똑같은 거 이렇게 그 영어 이렇게 노래 쳐가지고 어떻게 돼? 그건 네이버에 정말로 그거 고민했던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지워라라고 뭐 지웠어요. 그건 돼요. 그러면 저는 뭐가 돼요? 와, 전 선생님 역시 해결사야. 대부분 껐다 키면 돼요, 근데.
대략 한 90%는 껐다 키면 되는데 뭐 그런 정도로 이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네이버 같은 데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뭔가 준비를 하고 변화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여기 미래 체육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체육과 영상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아이들 이렇게 어버버하는 애들 여기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자치만 꺼져줘야 돼요. 이렇게 넘긴다고요, 애들을.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많이도 못하는 애들이. 어디 TV 모니터 가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컸고, 이 태블릿 PC로 뭔가 보는 거 선생님들 어색하지 않으세요? 태블릿 PC로 보면서 그냥 이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책 보면서 이렇게 빽빽이 써가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애들은 이렇게 보면서 태블릿 PC로 넘겨가면서 보는 거예요. 저는 종이 형태가 아무래도 더 좋긴 한데 뭐 있으면은 출력해서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냥 태블릿 PC로 그대로 보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그대로 보는 거죠. 심지어는 이거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거짓말하는 건지 우리 애가 한글을 깨쳤대요. 근데 한글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깨쳤냐면 네이버나 이런 데 유튜브나 들어갈 때 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한글에 대한 그거를 모르지만 뽀로로로 칠 수 있는 거예요, 뽀로로를. 이해되시나요? 그냥 그렇게 크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큰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큰 아이들인데 우리가 기존에 있던 수업 방식하고 그대로 했을 때 일반 교실에서 교실 붕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기 유발이라든가 평가 방식이라든가 이게 일반 사회의 그 뭐 사교육 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미없어 선생님 학교 수업은 고리타분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저희 때 컸던 아이들이랑 다르게 디지털 네이티브다. 그리고 특히 체육은 신체 활동을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영상과 관련된 것들을 적절하게 제시했을 때 아이들에게 굉장히 동기유발이나 그 다음 평가, 그 다음에 체육 수업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라는 건 이런 건데 자, 영상 간단하게 두 슬라이드로 정리를 하면은 영상을 이용한 수업 했을 때 장점 당연히 기초 기량이 향상이 되죠. 왜냐면은 적시적절하게 영상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혹시 선생님 영상 활용하시는 수업 계신가요? 많이 계실 텐데. 심유 선생님, 심유 선생님 막 이런 거 몰라서 영상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한 가지만 좀. 네, 처음에 이제 동기유발할 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동작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찍어서 피드백도. 어떻게 찍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캠코더를 사서 TV 연결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지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에요. 기존에는 저도 2003년도에 제 월급 180도 안 될 때 캠코더를 120만 원 주고 샀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갖고 찍고 그 다음에 얘들아 정말 의미 있어. 레이업을 한다면 치면은 레이업 수를 막 찍은 다음에 자 이거 보여줄게. 어떻게 보여주죠?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 근데 다음 시간에 또 체육 수업 실기를 운동장에서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가 와서 못할 때 교실에서 할 때 그때 보여줬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미 바로 즉시적으로 피드백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있을 텐데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해소가 됐고 그런 부분에서 적시적절하게 바로바로 제공해 줄 수 있었다면은 영상을 활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기주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영상 활용이 가능하고요. 거꾸로 수업. 요새 거꾸로 수업이라고 표현하고 기본적인 기초 지식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미리 배워오고 수행 중심으로 교실에서 하자. 근데 어떻게 보면 체육은 지금 다 우리는 수행이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수업에서 말하는 그 수행을 미리 하고 있는데 단지 하나 플러스 한다면은 미리 기본적인 것만 한 번 더 이렇게 아이들이 접하고 오게 한다면은 거꾸로 수업의 형태를 가장 이렇게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교과가 체육 수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영상을 적시적절하게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영상 평가 사실 이거 만드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평가 문항 한번 만드는데도 힘들고 그 평가를 선생님 아시겠지만 미리 소스가 나가도 곤란하잖아요. 또 그러면 그 보안 유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영상 평가하다가 방송 사고라도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기말고사인데 중간고사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굉장히 쉽게 어떤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상 소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찾아서 예를 들면 띡띡띡띡 클리면은 사지선다가 자동으로 완성돼서 보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뭐 CD나 USB 막 교실에 가져가가지고 아니면은 중앙에 방송국에서 틀어가지고 하는 거 말고 굉장히 교실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뭔가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상 표현 활동으로 활용 가능하고 ICT 활용 홈페이지 이 수업을 할 때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동기 유발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맞아요. 이게 여기 선생님인데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활용을 본인이 직접 모델이 돼가지고 촬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교실에서 보여주면 어떨까? 아니면은 운동장에서 보여주면 어떨까? 제가 잠시만 앉아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다가 2006년도에 이거 했던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냐 교실이잖아요. 운동장에서 제일 가까운 교실에서 뭔가를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아이들하고 영상 보여주고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뭐 농구에 뭔가 이렇게 수비수가 딱 쳐서 공이 나갔다. 아니면은 이 딱 두 사람 스위치 걸렸다. 수비수한테 이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뭐 상대편에게 공을 던져서 맞춰서 나가게 한다. 아니면 끝까지 내가 잡고 있다 드리블을 한다. 아니면 파울을 유도한다.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영상을 보고 생각해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고 운동장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10분, 15분 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교실 수업이 아니라 이러고 나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분 운동장 수업 시간 여기 지금 농구장까지도 또 뭐네. 그러면 공개 수업을 보러 오신 선생님은 저기다가 이렇게 막 오신 거죠. 실제로 수업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보여주고 싶은데 그리고 보여주고 뭔가 생각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사실은 뭐 말씀드린 SNS나 뭐 페이스북이나 카페나 그런데 여기서 할 것들을 미리 나눠주고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아까 그 서술형 영상평가 문제 미리 보여주고 야 이거 한번 댓글 달아봐. 집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저기 컴퓨터실에서 해도 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농구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그러고 나서 이것보다 조금 나은 게 뭐였냐면은 그 다음에 교실에 대형 빔 프로젝션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앞뒤로 큰 거. 그걸 이제 이 빔 프로젝트가 나오다 보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말고 나 하나 주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현관 있잖아요. 현관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그림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현관 안쪽에다 그걸 넣어놓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노트북을 연결했었어요. 노트북을 그 프로젝션 TV에다 연결해가지고 저 현관에서 예를 들어 창동 요중이라면 저기 현관에서 보여주고 바로 앞에 여기 배구 수업을 한 거죠. 뭔가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건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획기적인 일이 생겨났어요. 디빅스 플레이어라고 요만한 외장하드처럼 생긴 건데 이거를 그냥 바로 보여주니까 여기서 바로 영상, 여기 있는 영상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을 낑낑거리면서 또 이거 안 해도 됐었어요. 굉장히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런 거 구현하려면 태블릿 PC 하나는 되는 거예요. 그 태블릿 PC 하나는 또 작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이제 그냥 막 저희들끼리 그냥 막 생각하고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미래의 학교의 체육 수업을 구현하는데 저희는 신철동도 해야 되니까 태블릿 PC 한 4대만 있으면 되겠다. 아니 모든 당 하나씩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사가 지금 아까 그 2006년도, 7년도 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은 다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그런 부분에 관심만 가지시면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업하기 전에
저는 수업하기 전에 농구 수업이면 이게 진짜 오래된 있었습니다. 당시 양팀 9명이 플레이 이론 수업을 할 때 보통 그 신체 활동 할 때 첫 시간은 교실에서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 교실에서 할 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적절하게 교과서 내용 어차피 나중에 기말고사 때 한번 이렇게 짚어주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얘기할 건 얘기해주고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오리엔테이션도 또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하면은 시작은 굉장히 중앙원에 둘러서서 수업하기 시작합니다. 유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 편 점프볼 하는 선수가 보는 쪽으로 공격하면 된답니다. 원 주위에 둘러서는 원칙은 따로 없고요. 우리 편이 많이 있는 쪽으로 기본적인 규칙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생님들도 이거 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거 제가 교과서 펼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 갑자기 막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아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상과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극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던 친구들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절히 영상을 적시적절한 걸 제공해주면은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지금 이 영상 선생님 어디서 보였는데 이게 지금 되게 오래된 영상이에요. 뭐냐면은 어디 뭐 학교에서 만들었던 영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 외장하드에 1테라인데 지금 900 몇 대가 있어요. 영상이 많이 있어요. 기존까지 그냥 이렇게 계속 모아왔던 거. 사실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필요한 거 그때그때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제공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영상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면은 그리고 그거를 기존에 수업하셨겠지만 유튜브에 다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잖아요. 김민수 선생님 그거 다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의 그 무기를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는 영상이라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얘기할 건 이제 스마트 기기나 환경.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미래의 체육 수업은 이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학교 홍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 재밌는 거 하나. 이게 송파중학교인데 뭐냐면 체육대회 그 안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만드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상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포맷에서 글자만 바꾸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체육대회 하는 날 사전에 교직원 회의하고 뭐 학생들에게 뭐 안내문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면은 그래서 체육대회 전전주 날이 이렇게 아침 방송을 우리가 틀어줘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걸 보고 선생님들도 이걸 보고 그래서 아 체육대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8시 30분까지 등교해라. 등교해서 교실로 가라. 운동장에 있지 말고 교실로 간 다음에 출석 확인하고 실내 주머니만 들고 운동장으로 나와서 자기 해당하는 벤치 쪽에 앉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애들 이거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같이 체육대회에 대한 게 그려지겠죠. 이게 오전에는 열린마당식으로 하고 오후에는 반별대항전 하는 거라서 조금 이렇게 선생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책 선생님들 복잡하고 통제하기 힘들잖아요. 교장 교감 선생님이 심지어는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겉보기에 굉장히 산만해 보이니까. 그런 거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안전교육도 이렇게 해서 저는 안전교육 합니다. 체육대회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체육 수업을 위해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체육대회 뭐 있을까요 또? 마라톤 대회, 마라톤 어디에 모여서 어디로 모입시다 뭐 이런 것들 안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력 검사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를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종이 형태로 이렇게 안전교육이란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니면은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거를
적절하게 다운받아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모아놨다가 쓰실 수 있는 시대라 이거죠. 얼마 전에 저희 체육중학교 처음으로 수련 활동을 왔어요. 저희 수련 활동을 안 갔어요. 수학여행 지금도 안 가고 소그룹 테마 여행 안 가고 수련 교육을 갔는데 안전 교육을 해야 돼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유튜브에 찾았어요.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각종 수학 여행 때 사고 영상 다 모았어요. 사고 났던 거 모아가지고 보여주고 뭐 안전벨트 안 했을 때 이렇게 튀어나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숙사 숙소에서 이탈했을 때 이런 사고들 그런 것들 다 보여주고 애들 굉장히 겁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같은 거 할 거 이런 거 보여주면서 안전교육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기존에 종이 나눠주고 물론 형식적으로 담임선생님께서 잘 전달해 주시겠지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이렇게 괜찮다. 아이들이 일단 집중하고 뭔가 다 봤다는 데 전달됐다는 데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설명을 하는 데 힘들지만 차라리 이렇게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해버리고 하는 게 더 낫겠다. 팀 경기로 돌아간다. 4명이서 같이 돌아다니는 거니까 너네 알고 있어라. 그리고 뭐 팀별 시상도 하고 개인별 시상도 할 거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 팀별 점수 나중에 점심시간 끝나고 담임선생님한테 모아주면은 담임선생님이 그걸 합쳐서 학급별 시상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같이 이 체육대회가 그려지도록 설명을 해줄 때 활용했던 영상입니다. 그래요. 기존에 뭐 엑셀이나 한글 처음에 접하실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접했었고, 그 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 처음에 왔을 때 그 네모난 A 플로피 디스크 그거 아시죠? 그거 썼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굉장히 그거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면서 뭐 업무 포탈 이렇게 되는데 급격히 바뀌어요. 부담스러우시는데 지금은 영상이라는 게 한글보다 쉽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후에 선생님이 뭐 영상 하는 거 뭐 소스 구하는 거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은 영상과 편집된 거 관련된 거 이제 연수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선생님한테 유튜브 영상만 찾아보셔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고가의 프로그램, 구하기 어려웠던 프로그램이 저는 여기 지금 요새 웬만한 프로그램 제가 그전에는 뭐 프리미어라든가 베가스라든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복잡해요. 연수 선생님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막 60시간 받고 뭐 60시간짜리 몇 개 받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그냥 선생님들 컴퓨터에 깔려있는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만 갖고도 웬만한 거 다 돼요. 거기에서 뭐 자막이 막 확 멋지게 나오고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그냥 선택만 하면 되고 스포츠 영화라든가 이따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내가 필요한 영화가 있어. 그러면은 다운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딱 잘라서 하나로 만들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 자막만 넣고 그러니까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영상을 구하고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만의 어떤 자료를 모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는 그거를 어떠한 형태라든지 공유하고 아이들과 정보를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그리고 플러스에서 더하면은 일방적으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 혹시 그런 수업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만들어 와라, 찍어 와라. 표현활동 수업을 할 때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자 다음 시간 3교시에 체육관에서 할 거야. 그럼 그때 빠진 애도 있고 그날 다친 애도 있고 그날 실수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보고 평가 그걸로 끝. 애들이 얼마나 아쉬워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촬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송파중학교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 제가 했던 꾸미기 체조와 관련된 수업은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걸 올리면은 누가 보냐면 애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선배들이 한 것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휘들이 이해가 빠르니까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게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의 최선의 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학년 말에 그거 보고 그다음에 평가의 객관성. 즉 가까운 저기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이 모든별 활동을 할 때 항상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얘 때문에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곤란한 거예요. 어차피 선생님이 좀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줄 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캠코더를 찍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캠코더를 찍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문의가 오면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뭐 저희 학교에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렇게 해주는 게 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찍어오라고 하죠. 그런 선생님 많으세요. 찍어와. 제일 멋진 장면, 제일 잘했을 때를 찍어와. 유튜브로. 아니 저기 UCC로 만들어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한테 제출해. 이메일로. 아니면은 선생님들 만드시는 요새 그 카페, 블로그 그런 데다 카페를 만드셔야 되겠죠. 블로그 선생님이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다 올려놔.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해. 이거 선생님이 관리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친구한테 하는 거야. 이 친구한테요. 이 친구 너 우리 반 올해 거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친구들 애들. 그거 잘해요. 애들이 뭐 밴드 하나 만들어서 올해 수업용 체육 수업용 밴드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거기다 올려. 왜 애들이 이렇게 하지? 제가 많은 수업을 다 이렇게 일일이 하기 어렵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왜?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상 만들어서 UCC 만들어서 올리고 보고 그걸 갖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선생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동료 평가. 친구들이 보고 같이 평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게 방법이 저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검색 많이 하고 좋아요 많이 누르거나 뭐 이렇게 많이 누른 거 갖고 평가하는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존에 하던 거랑은 조금 뭔가 다른 형식으로 많은 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상평가, 선생님 보셨나요? 영상평가? 이게 영상평가 문제였어요. 농구 영상 문제. 보신 분이 계실 테지만 한번. 농구의 피벗과 스노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잠깐 몇 초 보여봤어요. 몇 초. 올바른 영상을 잠깐 몇 초만 보여봤어요. 아, 1번. 모킹 말하는 거야? 제 문제는 피벗과 뭐야 됐죠? 집중해서 안 보면 모르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에 지문 형태로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여자애들이 기가 막히게 맞춰요. 우리 누구나 남학생들은 실제로는 할 줄 알면서 시험에 나오면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남자애들은 또 이렇게 여자애들보다 또 잘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실제로 그 논문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얘가 아는지, 업사이드를 아는지, 퍼스널 파울과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영상으로 보여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꼭 이게 평가라고 해가지고 기말에만 하는 게 아니라 수업 마무리할 때 보여줘도 되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이게 그냥 문제 풀어보자. 도입 마무리할 때. 자, 실제로 한번 구분해보자. 몇 번? 뭐 이렇게. 제가 제일 충격이었던 게 체조 띵트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다리 벌려뛰기, 앞구르기, V자 다 했는데 영상평가를 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한 기술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쉬운 문제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한 것과 아는 것과 이거를 구분하는 그 어떤 이론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데는 영상도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공간에 다시 모여 이렇게 안 하고 자 봐봐. 그리고 종이의 학습지 형태에다가 뭐 QR코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주면은 아이들은 그거에 필요한 그 수업에 필요한 영상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지금 그런 시스템을 어디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했던 거. 이거 연출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딱 필요한 소스가 있으면 딱 좋은데 근데 지금은 구하기 쉽다 이거죠. 선생님 관심만 가지시면. 그리고 저는 체육 선생님들이 네트워크가 잘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가진 거, 우리 심리 선생님 가진 거 이렇게 바꾸면 두 개가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체육 수업 시간에 다 쓸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앞으로 과거에는 어려웠잖아요. 지금 나중에 김윤진 선생님이 뭐 스포츠 영화라든가 저도 영상과 관련된 거 많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어떻게 드릴까요? 선생님 저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그쵸? 클라우드로 보내면 돼요. 클라우드 그냥 아이디 주소 알려드리고 가서 다운 받으세요 하면은 이 기존에는 이 외장 하드에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여야지만 됐던 거 USB로 들여졌던 거를 그냥 클라우드 공간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다운 받으세요. 비밀번호만 바꾸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불안하면은 지금은 개인 거에 링크 주소만 이렇게 보내면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컴퓨터에서 그것만 클릭하면은 다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 보였던 영상들은 다 이제 공유가 될 거예요. 마지막에. 문제 3. 농구 경기의 심판 수신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판 수신호 이거 저기 그림으로 볼 수 있겠죠. 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실제로 수신호를 워킹이요. 수신호 이렇게 1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 평가도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려웠던 게 지금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관심만 갖고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스포츠 영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김민재 선생님하고 같이 만드신 김민재 선생님이 영상 편집 다 하셔가지고 영상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난 그것도 아마 공유해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고민을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영화를 어렵게 비가 온다라는 정보를 뉴스를 통해 입수했어요. 2003년도에.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날 4시간이나 들었는데 비가 오니까 어떡하지 교실 수업을 난 훌륭한 교사야. 미리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놓는 거죠. 그날 보여준 비디오 테이프. 그것도 스포츠 영화 이런 거 관련된 거 딱 구분. 그건 뿌듯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만한 테이프 막 넣어주고 보면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이 어떨까요? 그래야지 그때는. 선생님 좀만 더 봐요. 쉬는 시간에 더 봐요. 미안하다 다음 시간에 보자. 기약 없는 거짓말하고 나와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별 반응이 없어요. 진짜 아쉬우면은 지들이 다운받아 봐요. 별로 그거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의외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되게 못 봐요. 심지어는 저는 체육중학교에 있으니까 아이들 다 엘리트 선수들이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영부 애들은 수영과 관련된 스포츠, 과학 이런 거 다 봤을 것 같았어요. 체조 애들은 양악선 동작 분석하고 체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다 봤을 것 같아요. 육상, 높이뛰기 애들은 그 각종 얼마나 좋은 자료가 많아요. 다 봤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봤어요. 안 봐요. 몰라요. 그래서 체육 수업 시간에 저희들이 이런 적절한 영상을 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에 못 보여주는 영상을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편집이 좀 쉬워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VCR 뭐예요? VHS? 비디오 테이프. 그거 아니어도 지금 구할 수 있잖아요. 어둠의 경로로. DVD 있으시면 DVD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뭐 네이버에서 어둠의 경로도 아니죠 뭐. 몇백 원 주고 이렇게 다운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운 받아가지고 잘랐어요. 애들이 보기 좀 안 좋은 거 빼고, 폭력적인 거 빼고, 내용과 상관없는 거 빼고, 그냥 의미 없는 거 빼고. 그렇게 해서 딱 의미 있는 것만 딱 해가지고 4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종목이 연관이 없으니까 학년 말에 많이 보여줬어요. 학년 말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핸드볼 수업할 때 보여주면 되죠. 우생수. 그런 식으로 그 신체 활동과 관련된 거 농구 수업할 때 보여주고 되게 많잖아요. 그 농구 수업하다가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스포츠 영화를 활용하는 거죠. 40분짜리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40분짜리 영화 어떠실 것 같아요? 교실에서 보여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못 보여주더라고요. 왜냐면 부지런하지 않고 못 보여줘요. 종치기 전에 올라가야 되고요. 컴퓨터 켜야 되고요.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딱 틀어놓고 하다 보면은 5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하게 김희재 선생님이 만든 게 30분 정도의 영상이에요. 그 10분 줄이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을 더 파악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 영상을 자르고 편집하는 거는 굉장히 기존에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선생님 뭘로 편집하시나요?
아이무비. 아이모비로요? 아, 기본. 선생님은 아이모비 그냥 태블릿 PC로 바로 하시는 거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윈도우 무비메이커로 해요. 윈도우 무비메이커를 막 하면은 누가 보면 굉장히 잘 맞추면 그냥 윈도우 무비메이커 그냥 아무나 깔려있는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30분짜리 영상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만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이게 뭔가 의도한 거를 좀 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워크북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골이라는 영화를 축구 영화를 할 때죠. 축구 영화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하고 얘기할 부분하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요. 여기 개인학습제가 이걸 한 장씩 줘요. 그렇게 한 장씩 준 다음에 영화 보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주인공이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너 같으면은 영국까지 갈 수 있겠니?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 아까 진로와 관련된 것들, 스포츠 에이전시라든가 뭐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직업적인 것도 얘기하고 스포츠 과학에 관련된 거 영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생수 난다면은 우리나라 그 핸드볼 팀의 어떤 상태 그런 것들 아이들은 여기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영상이잖아요. 아까 우리 애들은 여기에 집중 딱 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해요. 근데 선생님들은 아마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심리 선생님이 이걸 영화를 딱 가지고 왔는데 보여주는데 전혀 처음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주제에 따라서 선생님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공개 수업 때 어떤 영상물을 틀었는데 그때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근데 공개 수업 하면 아시죠? 총회 때 공개 수업 다 자리 차지하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제가 하기로 됐는데 뭐 들어갈 데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갑자기 교실로 갔어요. 교실에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영상을 틀어주면서 그냥 말했었어요. 뭐 주제는 부모님께 감사하자였어요. 장애인 올림픽 틀으면서 이게 사실은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만든 건데 그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께 감사하자예요. 뭐냐면 봐봐라 니네 뭐 좀 빨리 뛴다고 못 뛴다고 뭐 속상해하거나 뭐 포기한다거나 못한다고 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이 애를 떨어뜨려가지고 다쳐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니네 애지중지하게 좀 너무 립서비스를 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가 이렇게 온 거다. 이 사람들은 니네처럼 뭐 이렇게 빨리 달리는 그런 다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바지만 입어도 몸매 이렇게 딱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 그런 다리가 있으면 감사한 사람들이고 정말 잘 보려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색깔만 빛과 어둠만 구분돼도 감사한 분들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지 않냐. 최선을 다하자. 체육 시간에 불만 갖지 말고 부모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막 부모님 막 박수 치고 뭐 애들 막 진짜 우는 애도 있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 다른 방향으로도 선생님들이 영상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거 자료도 나중에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김진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해보시고 이제 김민 선생님하고 근데 지금 연수가 기존에 했던 거랑 또 안 겹치게 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김민 선생님이 만든 거, 제가 또 만든 거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거에서 좀 더 발전시키는 거죠.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아까 그 영화 보여주면서 영화만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지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들은 만약에 청운중학교 버전, 물레중학교 버전 이렇게 자기네 학교나 환경에 맞춰서 질문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많이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거죠. 지금은 그게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공유하기에도 굉장히 쉬워졌던 것처럼. 그러면요,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다는 사례, 그리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기기, 실제로 이거를 수업에 적용한 사례와 어떤 기술들 이런 것도 좀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 스마트 교육 이렇게 말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스마트 교육이 말을 굉장히 잘 풀었었는데 어디서나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교실에서나 체육관에서만 이렇게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웹상에서, 그 다음에 지금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수준에 맞춰서 이 친구는 골프 수업을 하는데 이미 한 번쯤 해본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풀스윙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처음부터 하프 스윙, 쿼터 스윙 이렇게 하느니 너는 풀스윙을 할 수 있으니까 풀스윙에 맞춰서 해. 그거 맞춰서 하고, 너는 처음이니까 하프 스윙부터 사진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줘. 그리고 니네들 친구들끼리 모든끼리 동작 분석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알려줘. 수준별로 과제를 주는 거죠. 그게 이렇게 줘야만 했던 환경이었다면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종이 형태긴 해요. 현재는. 그게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종이 형태로 줬을 때 여기에 네가 해야 할 과제 이거를 똑같이 주는 게 아니죠.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심지어는 모든이 아니라 개인별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지화한다면은 이게 선생님 한 번만 세팅 딱 해오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결론은 선생님이 이제 조금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저희 체육과 우리 체육 교사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삶은 사실은 교육 과정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했던 7차 교육 과정이나 그 사이에 엄청 많이, 그때 선생님들 그랬어요. 선배 선생님들이 이거 이렇게 하라는데 안 해도 돼요? 또 바뀔 거야. 와 진짜 또 바뀌어요. 설마 했는데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나 이제 빠져있었던 선배 선생님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성취 기준이나 평가 기준만 조금 형식상 바꿔놓고 뭐 크게 바뀌지 않게끔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미래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시간 이후부터 선생님들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뭐 애매하잖아요. 뭔가 막 이렇게 많은 전인적 인간, 문제 해결 능력, 배려, 협동력, 사회성 갖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 이 가져야 될 역량 한 가지를 뽑는다면은 그게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이게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아니라 협력을 기반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필요하는, 혼자 잘난 사람은 오히려 독이 돼요. 그렇잖아요. 혼자 똑똑해가지고 혼자 잘난 사람은 오히려 독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똑똑해도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명이서 힘을 합친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옛날에 과거에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 여기서 강릉까지 가는 길을 내가 가본 사람이 알고 그거를 전해주고 들어야만 됐어요. 지금은 근데 어디로 가고 어디로 빠지고 그냥 검색하고 현재 실시간으로 막히고 있는 도로 구간까지도 알잖아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인성과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창의성, 그 다음에 그 창의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이 환경을 이용하는 거, 문제 해결 능력, 거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은 이제 스마트 기술, IT 환경이라 이거죠. 내 머릿속에는 네이버가 항상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유튜브가 항상 가까이 있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뭐 그냥 우리 흔하게 저기 페더러가 나이가 몇 살일까? 야, 페더러가 테니스 시합에서 몇 승이나 했지? 모르면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방 찾아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꼭 키워야 될 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근데 보세요. 아까 미래 없어질 직업 중에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것도 다 들어가잖아요. 파일럿. 왜?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중에 하나가 교사인 거예요. 교사, 교실에서 그냥 단순하게 교과 지식만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면은 여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이거 수업 지금 녹화되는데 이거 만약에 여기 지금 오시고 싶어 하셨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몇 분 계셨는데 저기 제가 있는 강동 송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간이 되시면은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교재 보시고 꼭 그냥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볼까요?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한다면은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불필요한 거 같다. 쓸데없는 저 선생님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넘기고 그냥 필요한 거 딱 이렇게 찍으면 되고 보고 2시간 했던 거를 자기가 필요한 거 30분만 딱 받아들여서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학교 교실에서 교과 지식만 전달해 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근데 체육은 예체능은 오히려 그 미래 학교에서 비중이 커질 거라고 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들. 왜냐면 협력적으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교과 중에 체육이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서 뭘 하더라도 학교에 와서 같이 뭔가 팀으로 활동을 하고 스포츠 클럽이 됐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교과가 체육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환경을 이제 저희가 마련하고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교육에 아까 시공간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수준에 맞춰서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IT 능력도 키워야 돼요. 저는 저희 아이한테 태블릿 PC를 많이 줘요. 물론 요새 조금 게임해가지고 살짝 불만이긴 한데 책 읽을 시간은 거기 좀 하라는 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아이가 2학년짜리예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애가 숙제가 시화를 그리는 거였어요. 시화 애가 그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일단 시를 써야 돼 자기가. 그쵸? 시화를 한다면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태블릿에서 검색을 했더라고요. 시화 이렇게 뭐 쳤는지 뭘 쳤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은 철새였었어요. 철새로 나름대로 지가 시를 썼어요. 그럼 뺏긴 게 아니라 쓰고 그냥 철새와 관련된 거를 검색을 했어요. 이미지를 검색해가지고 했던 그게 뭐냐면 이렇게 다 써도 되는 건가요? 네. 전자칠판 아니죠? 네. 요새 전자칠판인데 막 쓰고 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이거 전자칠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기다가 기러기가 이렇게 떼지어 가는 거. 이게 노란색에다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짜잔 하고 가져왔어요. 제가 봐도 깜짝 놀랐지. 자식이 자랑이 아니라 깜짝 이거 네가 한 거 아닌 것 같아. 이러니까 이거 네가 있어 진짜? 자기가 했대요. 철새는 자기가 썼고 이거는 그거에 맞는 배경은 자기가 검색해서 했대요. 아, 제가 말하던 부분은 그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 야 이거 나는 옛날에 엄마가 다 해줬었는데. 그렇잖아요. 얘가 어떻게 해? 근데 지금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그렇죠. 자기가 찾아서 검색하고 이런 아이들이 사회 나왔을 때 어떤 사회일까요? 여기 선생님들 만약에 컴퓨터에 있는 거 잘 좀 수월하게 다루시는 분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다른 선생님이 10분 할 거를 2, 3분 만에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10분과 2, 3분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문 처리할 때 사진 뭐 PDF 크기가 너무 커서 업무 메일로 안 가는 거예요. 공문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담당자가 이메일로 보내래요. 크기가 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줄이면 되잖아요. 그걸 줄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싹 줄여서 그냥 보내버리고 10분에 그냥 공문 하나 처리하고 끝내고 빨리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은 하루 종일 그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10분과 뭐 5분 차이지만 그게 1시간이 됐을 때는 30분밖에 나는 시간이 안 걸리는 거고 2시간이 걸렸을 때는 1시간이면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IT와 관련된 것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작 분석 어플 이렇게 해보셨나요? 동작 분석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신미석 선생님이 아까 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핸드폰으로. 핸드폰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잖아요. 과거에는 구현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더 하나 플러스에서 그 뭐 다트 PC라든가 그런 고가의 프로그램 있어요. 동작 분석해주고 막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세상. 그러면 이 아이가 만약에 골프 티칭 프로가 됐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그러면 지금 티칭 프로가 어떤 그 동작 기술 설명해주고 분석 말로 이렇게 하세요.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자세를 찍어서 머리가 이렇게 흔들려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했네요. 무슨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어떤 뭔가를 설명해 줄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골프를 배울 때는 저랑 골프 수업을 했던 아이들은 자기네가 영상 찍어봐 한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이 건강관리 능력을 여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체육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육 시간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드론.
이게 드론이 이 드론은 재밌는 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수신기 같은 것만 차고 다니면은 멋지네요. 스키장에서 막 따라가면은 이거 누가 날 찍어줘요. 지금 지가 따라가면서 찍는 거예요. 누가 이거 조절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저희 여기 오실은 이상민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 선생님은 농촌에 저희 고향 가가지고 밤 따는 것도 드론으로 찍고 이렇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재밌게 하려고. 근데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체육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봤어요, 이거를.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저희 체육관 위쪽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선반 그 본청에서 부르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드론을 띄웠어요. 드론을 띄워서 거기 그냥 찍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에? 여기 깨끗해요. 문제는 여기가 더러운 게 뭐 있어. 시체 썩은 게 있는 게 아니다. 새 막 시체 썩은 거 있어가지고 막 냄새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 사람은 이해되시죠? 이렇게 레저 스포츠 할 때 이렇게 자기가 찍는 거예요. 뭐 암벽등반 할 때 옆에서 찍고 있을걸요? 그리고 좀 빨리 이제 좀 있으면 말할 거예요. 지금 날씨가 지금 빨리 그러고 있으니까 빨리 하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거예요. 현재 지금 당신의 심박수가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혈압이 이러니까 빨리 내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 할 거예요 이제 아마. 외롭지 않은 혼자만의 클라이밍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세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아까 진로 말씀드렸는데 스포츠와 관련된 이쪽 세계는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 보여주고 딱히 뭔가 내가 의도한 건 아니더라도 보여주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액션캠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일반화됐죠. 조그만 거. 선생님 쓰시나요? 혹시 쓰시는 분 계시나요? 액션캠 있으신 분 계시나요? 얼마짜리 쓰세요? 5%요? 완전 시간이 잘 사시나요? 5%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럼 학교 예산으로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짝퉁 있잖아요. 짝퉁. 그런 거 10만 원 안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화질은 물론 5%가 좋아요. 근데 그게 막 크게 아니니까 저는 체육중학교에서 액션캠을 여러 개 샀어요. 왜냐면은 영상을 찍을 때 캠코더 하나 있으면 대단하잖아요. 찍어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체육중학교에 있다 보니까 레슬링 할 때 한쪽만 찍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찍고 이쪽에서도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 펜싱 경기 할 때요. 펜싱 경기 할 때 찍어요. 어디를 찍어야 되지? 이쪽도 찍어야 되고 이쪽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캠코더가 최소한 2대 있어야 되고 가운데서 또 찍고 그러니까 3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 캠코더를 살라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액션캠을 구입한 거죠. 저렴하게. 그리고 액션캠은 작고 어디나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데 기둥 같은 데다 삼각대에다가 이렇게 꼽아놓고 위에서 아래로 찍기도 하고 체조 같은 거 할 때 철봉에다가 설치해가지고 평균대 찍어 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내가 구할 수 있는 영상 소스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액션캠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캠코더 뭐 100만 원 넘는 거 뭐 몇십만 원 하나 산다 치면 액션캠 몇 개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교직원 연수할 때 가방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찍고 선생님들 나눠주면서 그냥 재밌는 막 사진 찍고 하면 영상도 보여주고 재밌게 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액션캠이라는 게 이게 나중에 아마 공개 수업할 때 그 캠코더로 촬영해가지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애가 찍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이 좀 보긴 추하지만 머리에 하기 좀 그러니까 어깨에다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 시선에서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공개해서 촬영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아이 한 명의 시점에서 보는 내 체육 수업 액션캠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금 나가는 부분인데 HMD 이렇게 해서 눈을 이렇게 뭔가 보고 이거 아마 많이 체험하실 거예요. 이제 이게 체육에서 추구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은 농구 스크린 플레이다 그러면은 평면에서 찍는 게 다였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되면은 높은 데서 찍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스크린 플레이를 할 때 이 스크린 당하는 선수의 시선으로 보는 거랑 스크린 하는 시선으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부분
농구 축구 선수가 메시가 자기 시선에서 메시의 시선으로 보는 축구 경기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아, 얘가 공간을 이렇게 보고 시선을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까지 있었던 어떤 체육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새롭게 다 바꿀 시장인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했던 것들을 이런 그 360도 영상이라든가 이런 그 HMD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할 일인 거죠.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라고 하니까 뭐 말했겠죠. 우리나라 양궁이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까지 하네요. 저번에 리우 올림픽 때 리우 올림픽 그 초록색 환경이잖아요. 그걸 여기다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 뉴스에도 나왔고요. 근데 실제는 그 리우 올림픽의 양궁장의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숙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로비 지나갔다가 버스 타고 그 동선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양궁 선수들한테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굉장히 친숙해져요. 그 공간 자체가. 제가 뭐 평생교육 시범학교 보고 영상으로 만드는데 어떤 어머니 인터뷰한 걸 편집을 했어요. 이 어머니를 너무 많이 봤어요. 편집한다고. 이 어머니가 너무 반가워요. 실제로 봤는데. 근데 그 어머니 나를 몰라. 그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 사람 나 처음 보거든요. 영상을 보면 그렇게 친숙해진다는 걸 저는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궁 대표팀이 그런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시켜가지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도 영상을 활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저기 어떤 저 지방에 계신 선생님인데 이런 그 HMD를 활용한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수업에 적용해보고 그렇게.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조금 많이 딸려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1년, 2년, 3년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셀프루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어피트라고 제가 지금 뛰어다니니까 10분 54초 아까도 계속 움직였던 게 운동량이 저장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심박수 측정기예요. 우리 사이클 배들이 주관하고 있어요. 심박수 측정기를 딱딱 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큰 화면에 이 심박수가 그대로 뜨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심박수 기준, 최대 심박수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심박수 기준 90%까지 자 2분 안에 올려. 시작. 어떻게 될 거예요? 막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0% 이게 목표 지점이 올라가면은 이제 경고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애 있잖아요. 그럼 보는 거죠. 속도도 올려. 속도도 올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기존 같으면은 오늘 저 100km 가는 거 목표로 해가지고 간다. 아니면 시간으로 강도를 통제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도로를 가야 되는데 날씨 때문에 도로를 못 가요 갑자기. 그리고 도로를 많이 이렇게 주행하면 왜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쪽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체력 운동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애들은 죽을 것 같다라고 해요. 근데 소치에서 매렸던 애가 얘기를 해요. 죽을 것 같은데 진짜 도움은 많이 된다고. 시작! 그러면 중3하고 중1하고 똑같은 그 거리나 속도로 그 운동 스케줄을 줬을 때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개별적으로 수준에 맞게끔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미래학교에 조금 생각했던 부분들이에요. 아이들이 체육관에 들어오면은 번호 있는 가방에 이렇게 하나씩 차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요. 50m 안에 들어가면은 선생님 태블릿 PC에 딱딱 떠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거를 차고 체육관에 들어오는 순간 선생님의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출석 확인이 되잖아요. 출석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체온은 안 되는데 체온과 심박수까지 측정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 지금 이 선생님 이 얘가 지금 굉장히 체온이 높네? 상태로 봐서는 멀쩡해요. 그럼 뭘까요? 아, 전 시간에 연락에 뛰다 왔구나. 근데 얘는 지금 식은땀이 뻘뻘 나면서 체온도 높아요. 심박도 높고 뭐죠? 아 얘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왕복 달리기 하는데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심박수 60% 수준이에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좀만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지금 보니까 막 체온이 39도까지 막 올라가요. 40도까지 올라가요. 야 너 그만해. 선생님 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너 죽을 것 같아. 그만해. 예를 든다면 한번 손 한번 얹어주고 이렇게 괜찮니? 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직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 그렇게 일반화된다면은 이
스마트워치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개인용 스마트워치로 가겠죠. 그러면 아침에 등교하면서 바로 출석 확인되고 학교 내에서는 위치 확인되고 어디 시간에 뭐 있어서 보건실에 있었는데요. 에이 거짓말인데 예를 들면 체육관 딱 들어오자마자 심박수랑 체온 측정되고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은 지금 구축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요거 볼까요? 핏핏이라는 농구공인데 이게 스마트 농구공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안에 이 자이로 센서랑 뭐 GPS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20몇만 원이더라고요 하나에. 지금 저 아마존이나 그런 데 가서는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게 뭐냐면은 어플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공의 회전량, 공이 어느 위치에서 몇 도로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된대요. 저도 지금 뭐 실제로 사용해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일반 농구공과 크기 질감 다 똑같대요. 그냥 안에 센서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핸드폰에 있는 센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몇 도에 들어갔는지 어느 위치에서 들어갔는지 많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현재 농구부가 있다면 누가 쓰는 게 뭐 경기력이 향상이 막 될 거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체육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줬을 때 그런 IT와 관련된 세계 그 다음에 최소한 동기 유발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축구할 때 유니폼 하나 줘보세요.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라인 한번 꽂아보세요. 코너기까지 한번 꼽아줘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확 진지해진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런 IT와 관련된 스포츠 용품들을 제공해줬을 때 그리고 그 결과값들을 아이들에게 봤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미래에 필요한 역량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시야가 넓어질 것 같고 동기유발 차원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이용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몇만 원이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농구공 그 값 사면서 사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곧 우리나라에 유통될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점점 떨어진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살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아이들 농구할 때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거가 네트워크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얼마나 했는지 경쟁, 비교가 되게끔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 그러니까 기존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수업 평가라든가 이런 동기유발 방법들이 가능한 시대가 되는 거죠. 교구의 변화로 인해서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 혹시 아까 배드민턴 선생님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배드민턴이나 라켓 운동 같은 거 할 때 전부 다 센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달려가지고 경기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죠. 저렇게 여기 스트링 밑에다가 꼽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를. 저렇게 꼽는 형태도 있고 라켓 그림 밑에다가 이렇게 꼽는 것도 있어요. 제가 배드민턴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스윙하고 뭐 이런 것들이 RPM이 얼마인지 선생님 이런 게 다 분석이 돼요. 이건 지금 좀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배드민턴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얘가 한 게임을 했을 때 포핸드를 몇 번 했는지 백핸드를 몇 번 했는지 슬라이스를 몇 번 했는지 에이스를 몇 번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분석이 되는 거죠. 배드민턴 할 때 포로 스매시를 몇 번 했는지 드롭을 몇 번 했는지 이런 거 다 푸시를 몇 번 했는지 이게 다 센서로 이게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 경기 결과값, 제 경기 결과값 해가지고 뭔가 너는 조금 이럴 때 스매시를 해도 되는데 너무 수비형으로 올리지 마라. 기회가 됐을 때는 스매시를 한번 해봐라. 기회가 됐을 때는 푸시로 마무리하는 거다. 라는 것들에 대한 거를 그냥 이렇게 말해주는 건 좋지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얘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체육 수업이 다른 어떤 일반 교과보다 굉장히 수업 하나 하는 이후에 데이터가 많이 생겨요. 지금은 그걸 그냥 다 날려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잘 모은다면은 그 빅데이터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아까 과거에 운동장에서 프로젝션 TV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나는 정말 현재 최고다. 내가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환경이. 하지만 지금의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어우 힘들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는 재밌잖아요. 한번 관심 갖고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접해줄 수 있는 그런 교류들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 의식을 갖고 있으시면은 여기 보이 나오네요. 볼 스피드, 임팩트 어떻게 하는지, 뭐 제대로 스위스 파드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테니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안 학생은 나중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도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관심 갖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요? 비슷한 걸 찾아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가 스포츠의 어떤 형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조정로인데요. 이거 함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데이터가 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어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서 다른 건 자세한 거는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책이 있네요. 이게 책 이거 보시면은 스마트 분홍색 책 한번 스마트 교육 해가지고 혹시나 나는 이게 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고 태블릿 PC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뭐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수업이 아니고요. 스마트 교육이라고 표현하는 현재 그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여기 제목만 볼게요. 어떤 수업이냐면은 소외된 학생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수업이에요. 소외된 학생 왜냐면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배드민턴 경기 진행 어플이에요. 여기 엑셀로 해서 이렇게 대진표 리그전 토너먼트 아마 수업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좀 더 간단하게 요것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면은 요거 어플 하나만 다운받으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개 모둠으로 나눠서 모둠별로 그때는 태블릿 PC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집에서 쓰던 핸드폰만 좀 가져와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플 깔아줬어요. 그래서 모둠당 하나씩만 줬어요. 왜냐면 학교 오면은 핸드폰 거두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조에 아이들끼리 연습 게임을 하던 평가 게임을 하던 여기에 이름을 넣고 누르면은 랜덤으로 이렇게 편이 짜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존에는 잘하는 애들이 독식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야 다음 니네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그 실력이 부족하거나 좀 소심한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소외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렇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대진표 짜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게 그러다 보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의식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경기를 하게 하고 경기를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 캡처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 경기 결과까지.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누구와 편을 해야 되는 거죠.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수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제가 막 편 나눠주고 막 했던 거 그냥 의미로 그냥 해봐 라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외되는 학생들 없이 많이 아이들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고 많은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드민턴 수업을 그 기존에는 막 12차시, 13차시 했던데 이런 것들 이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수업보다 훨씬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경기도 그냥 경기가 아니라 골고루 누구나 다 소외된 학생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스마트 교육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딜레이 어플입니다.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아마 선생님들 다 여기에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실습하기보다도 안내해 드릴게요. 선생님 필요로 하시다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고 있으면 선생님 문제 해결 능력이 좋으시잖아요. 알아보고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3가지 어플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쓰냐면은 다이빙부 아이들이에요.
뭐냐면 플랫폼에서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서 물 밖으로 나와서 몸 털고 이렇게 와요.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걸린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떨어지고 나서 1분 후에 영상이 재생되도록 하는 어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딜레이, 연기시키는 어플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떨어진 사이에 또 누군가 또 떨어지겠죠. 그럼 또 이렇게 와요. 그러면 얘는 1분 후에 영상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 오면 보고, 떨어지고 나서 오면 보고, 자동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선생님이 누군가가 이렇게 촬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다시 거기에 맞춰서 틀어주고 보고했던 것들을 딜레이 어플 하나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하는 거죠. 체육 시간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농구 기초 기능 할 때 레이업 슛, 뭐 골밑 슛 이런 거 할 때 돌아가기 이쪽에 농구 골대가 있으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레이업 슛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놨던 거죠, 이렇게 태블릿 PC를. 그러면은 자기가 딱 하고 나서 여기가 온다 한 5초면 여유 있잖아요. 넣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5초 후에 자기가 레이업한 게 여기 영상이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별 의미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좀 의미가 있어 해줄 말을 야 오른발로 안 들었잖아. 오른발 좀 더 들어보자. 얘 친구 한 거 봐봐. 한번 같이 보고. 그 현장에서 경기 중계할 때 기존에는 저는 안 좋았던 게 그거예요. 멋진 슛 장면 다시 안 보여주잖아요, TV에서. 근데 TV에서 보면 또 그 다시 보여주잖아요. 지금은 같이 보잖아요. 현장에서도 스마트폰으로도. 그런 것처럼 같이 이렇게 뭔가 되다 보니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기에 굉장히 쉬운 환경이 된 거예요. 특히 그 육상이라든가 체조라든가 단순하게 돌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 영상을 피드백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저 이거는 제가 이번에 수업 준비하다가 몇 년 전이에요. 2004년인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 있어가지고 찍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저고요. 이게 배드민턴 방과후 수업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삼각대에다가 태블릿 PC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하고 나서 이렇게 오면은 얘가 지금 한 영상이 저기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 촬영한다고 찍고 뭐 다시 보여주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동 제작되니까 찍고 나서 야 너 타점 낮지 않냐? 스텝 야 했는데 왜 스텝 안 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영상을 보여주는 피드백이 좋습니다. 하이클리어라니까. 자, 얘한테 해줄 말이 많죠. 근데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영상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네. 자기가 찍은 걸 보여주면서 이게 다트 PC라는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거죠. 공개 수업하던 건데요. 이거 저기 2004년도가 5년도인가 저 공개 수업하는 거 봤어요. 어떤 선생님인데 이걸 공개 수업하기 위해서 이건 체육관에서 뭐 운동장에서 할 때 데스크탑을 받게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데스크탑을 내고 리드 손으로 손 빼고 데스크탑을 그 파라솔 둥근 파라솔에 올려놓고 캠코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했어요. 육상 허들. 와 대단. 근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고민했던 거를 선생님은 저렇게 할 수 있네? 그때는 뭐 힘들다 저런 생각도 하고 대단하다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절대 두 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문제 내고 컴퓨터 그나마 노트북이 전 선생님한테 이제 다 보급될 때 노트북으로 바뀐 것만으로도 진짜 세월 좋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까 태블릿 PC에 어플 하나로 그 일부의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공개 수업할 때 뭐 이렇게 하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요?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그래서 딜레이 어플을 조금 많이 추천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는 꼭 체육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쓰고 선생님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것 중에 딜레이 어플하고 동작 분석 어플
요거 코치즈 아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저는 처음에 이걸 써가지고 그렇고 이게 지금 회사가 오래돼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뭐 아이폰이든 뭐 여기 안드로이드 폰이든 동작 분석 관련되면은 관련된 어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특히 이거다라고 할 건 없지만 선생님들께서 하나 쓰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새로운 거 하면 어색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쓰시던 거 쓰시면은 굉장히 편해요. 이거 저거든요. 골프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보여줬던 거예요. 그 하프 스윙,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결과를 우리는 과제는 주는데 결과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았나요? 야, 농구 레이업 연습해. 하는 애는 계속 하고 안 하는 애는 안 하고 그런 식이 되는데요. 이런 그 스마트 기기나 이런 환경을 이용했을 때는 결과까지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동작 분석 어플은 핸드폰으로 그냥 영상만 찍어서 보여줬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플 하나로 뭘 하냐면은 이 뭐 조그 셔틀이라고 하나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뭐 골프를 한다면은 뭐 골반부터 갔다가 가는지 같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어플을 이용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을 긋거나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면서 이렇게 돼요. 제가 테니스 좋아하는데 타점 연습한다고 이게 제일 잘 나온 거 지금 여기다 갖다 놓은 거고요. 타점이 막 지 맘대로인 거예요. 넘어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딱 점프해서 여기서부터 요 정도 타점에서 딱 상향 맞아야지 되는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학생이 한다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학생하고 저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어플에서. 자, 봐봐. 하프스윙 할 때 왼팔 뻗어져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샤프트가 이 끝 연장선이 내가 치는 공하고 비슷하게 맞게끔 그렇게 한번 자세를 한번 잡아보자. 라고 했더니 얘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봐봐. 준혁아, 너 왼쪽 팔이 구부러졌다 펴라고. 그리고 네가 봐봐. 샤프트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연장선이 어디야? 여기야.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눕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골프 수업, 특히 동작 분석을 할 때는 바로바로 이렇게 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체육중학교에서 어떻게 쓰냐면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육상 경기예요. 제가 육상 감독하고 있거든요. 육상하고 체조 하고 있는데 체조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얘네들이 워낙 고도의 기술 쓰는 애들이라서. 근데 육상 저 투척 같은 경우는 특히 고등학교 애들 저기 원반 처음 10종 경기 처음 하는 애들 원반도 막 새로 배워야 돼요. 그럼 제가 뒤에서 이렇게 찍어줘요. 핸드폰으로 찍어주면은 얘가 어깨가 먼저 열리는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창 던지기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아주 섬세한 것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밖에 얘기 못해요. 제가 아이한테 원하는 거는 얘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니들끼리 해봐라. 그럼 우와 좋은 게 있네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부터는 걔네들은 그 어플 깔고 자기네들끼리 분석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자기네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제가 정보를 해주고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좋은 기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해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작 분석 어플 요게 저는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 딱딱딱 저는 이게 지금 최고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영상 있던 거 지금 거의 외장하드에 있는 거를 저는 여기에 많이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저기 김희진 선생님 거 들어가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필요로 한 거를 이제 카테고리 정리해 놓은 거죠. 헬스에 대한 거, 스포츠와 미디어에 대한 거, 체육 진로, 스포츠와 미래 직업, 응급처치, 뭐 올림픽과 관련된 거, 최대 입시와 관련된 거,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그 주제로 그 폴더 만들듯이 만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가져오는 거죠. 그 창덕 여중에는 제가 이거를 준비했는데 예를 들면은 코치즈 아이 이런 식이죠. 이거는 체육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태릉에서 쓰던 굉장히 고가의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 장비였어요. 근데 지금 어플 공짜고요. 단돈 한 1, 2천 원만 주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한 2천 원만 주시면은 제가 보기엔 이런 기능 다 쓸 수 있어요. 체육중학교에서는 조금 더 엘리트 선수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태블릿 PC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종목별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조금
화질도 좋아야 You can 되니까 actually 실제로 하다 보면. measure the angle. The application is 이런 것들 골프나 이런 거 설명할 때 유용할 수 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무기인 거예요. 뭐 내가 꼭 수업 시간에 쓸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골프 수업할 때 썼는데요. 선생님들이 항상 언제든지 쓰고 활용하시고 피드백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저장할 수 있어요. 공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하나의 선생님들의 무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저 선생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싶은 거는 태블릿 PC 하나. 이거 수업 시간에 들고 다니기 뭐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이제 데이터 와이파이만 된다면은 저는 이걸로 보여주는 것보다 이걸로 바로 이렇게 동작 분석한 거 보여주고 여기서 했던 거 뭔가 위에 봐봐라 하고 저번에 했던 거 봐봐 다른 반이 했던 거 봐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우리 체육 선생님들이 생각하면 이게 모자, 호가, 그 다음에 파일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체육 선생님 모습 중에 하나는 그 파일 대신 태블릿 PC 하나. 이 정도의 모습이 미래 체육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들을 이용해서 저기 골프랑 배드민턴 수업, 그 다음에 저기 창작하는 뉴스포츠 창작 수업 사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수업을 이렇게 세트화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학습지예요, 학습지. 근데 아까 앞으로 미래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 키웠으면 하는 역량 중에 하나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협력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체육 수업의 모습은 모둠의 형태.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다 모둠의 형태. 그 다음에 모둠면 이거 과제 카드 1이면은 이 꾸미기 체조 과제 카드 4장을 출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이거야. 그럼 모둠별로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작에 대한 거나 안전에 대한 거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모둠별로 그걸 보면서 다시 주의사항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듣고 이거는 이 QR코드는 이걸 결과값을 올리는 카페 QR코드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하는 과정, 만드는 과정, 해체하는 과정 영상이 있다. 애들 보여주고 싶다. 여기다 QR코드 하나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아까 모둠별로 뭐 태블릿 PC든 옛날에 쓰던 핸드폰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갖고 찍는 거죠. 저는 데이터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모둠별로 꼭 그런 애들 있더라고요. 데이터가 좀 프리한 애들. 데이터가 프리한 애들 그 핸드폰 하나씩만 체육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받아, 담임선생님한테. 아니면은 그냥 그 반 핸드폰 거는 거 가방 가져와. 선생님 제가 갖고 그 모든 그 애한테 한 장씩만 핸드폰 꺼내게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그게 걱정 없이 활용을 했죠. 그러면 꾸미기 체조 이게 1, 2, 3, 4, 5 쭉 있잖아요. 그거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2조는 2과제, 3과제까지 다 했어요, 금방.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4과제, 5과제, 다음 과제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줘서 미리 해봐. 수준별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일반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과제 카드 형식으로 주면은 쉽겠다. 내가 원하는 미래 그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은 종이 형태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태블릿 PC가 한 대 있다면 이번 과제는 자 1번 과제야. 다운받아봐. 보면은 저기 수업 뭐 플랫폼 학교 플랫폼 뭐 청운중학교 홈페이지 거기 딱딱딱 있어서 다운받아서 그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결과값 바로 보내고 영상으로 찍어보내 사진으로 찍어보내 한 거를 캡처해서 보내. 그러면 결과값까지 확인이 되는 거죠. 내가 관리하기 힘들면은 모든 원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카드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수업 밀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수업 밀도. 단위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져요. 캠코더를 찍어서 다음 시간에 보여주려면 사실은 선생님들 그 파일로 바꾸려면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또 필요한 부분만 자르려면 진짜 거의 뭐 천문학적인 시간이 걸려요. 4시간 수업하면 4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꾸미기 체조 같은 거 할 때 미러링이라고 해서 내 핸드폰에 보이는 화면이 체육관의 대형 스크린에 똑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1조가 하고 있는 거를 찍으면은 1조가 하고 있는 모습이 저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들아 봐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찍었던 거를 바로 저는 수업 시간에 바로 일반 수업 카페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1조는 자기가 한 걸 못 봤지만 1조 그 수업 카페에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찍은 게 그대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전에 캠코더로 찍어서 집에 가서 편집해서 교실에 가져와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찍어서 바로 보여주고 바로 웹상에 올리고 아이들은 찍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확인할 수도 있고 다음 시간에 미리 와서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반 선배들이 한 것까지도 바로바로 확인해서 왕관을 이렇게 표현했네? 우리는 왕관을 이렇게 표현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배드민턴 수업을 기존에 하셨던 거라면은 이런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훨씬 더 단위 시간에 많은 것, 피드백도 주고 동기유발도 시키고 심지어 평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가능하더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골프 수업입니다. 골프 수업할 때 옛날에는 동그란 공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버디볼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어요. 버디볼. 이게 무슨 파이프 잘라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이거 치면은 지금 동그란 플라스틱 공하고 다른 완전히 진짜 골프공 치는 것보다 더 타고감이 좋아요. 웅 소리와 함께 이 페이드 훅 이런 거 그대로 다 구현이 돼요. 그러면서 진짜 멀리 쳐야 한 50m 나가요. 진짜 잘 맞춰요. 그래서 여기 참 골프 수업할 때는 좋았어요. 근데 골프 수업 하면은 골프 수업 자체도 어려웠지만 기존에 골프 수업 한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골프 스윙 자세 가르쳐 줘야지. 그거였는데 지금은 스윙 자세뿐만 아니라 라운딩도 가고 라운딩한 결과값도 바로바로 확인하고 현재 순위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골프 스윙했을 때 그 자세 하나하나 선생님이 피드백 줬던 것도 다 수업용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애들이 그거를 평생 같이 갈 수 있고 너희들이 만약에 연예인 돼서 뭐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때 선생님한테 얘기 내려줄게 좀 그러고 있어요. 그냥 장난삼아 뭐 그러고 있죠. 영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지금 과제 카드가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수업 시간에 하나씩만 가져가는 거죠. 이번에 그림과 셀럽 자세 몇 개 가져가요. 이 조는 잘해요. 그러면은 뭐 3차씩 4차씩 완전 이렇게 주는 거죠. 니네도 해봐. 단 결과값만 내. 하프 스윙 하는 애는 하프 스윙에 관련된 과제가 있어요. 하프 스윙 이렇게 자세 정확히 찍어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내면 되는 거고요. 이 조는 아직까지 여기 쿼터 스윙이에요. 그럼 쿼터 스윙까지만 내. 어차피 여기까지만 해서 다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평가는 이 자세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과제를 제때 냈냐 그거를 평가에 일부 반영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 이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지도안이 아니라 제 수업이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골프 수업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발전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를 옮긴다면은 그 학교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배드민턴 수업, 풍미기체조 수업, 골프 수업 저는 이렇게 지금 마련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하는 거는 전부 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할까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뭐 할지 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점은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라운딩 할 수 있도록 그 운동장에 이렇게 운동장도 반으로 나눠서 2개 반 동시에 수업을 하니까요 보통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홀을 만들어서 그걸 수업을 했습니다. 이거 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까 똑같은 포맷이죠. 저는 이제 골프 수업할 때 1차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제 어드레스 자세가 본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처음에 공과의 거리라든가 손의 위치라든가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모든 별로 각자 니들끼리 알아서 한번 해봐. 저는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고 돌아다니면서 피드백 주고 모둠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걸 보면서 야 머리 이렇게 하래 뒤에서 등이 일자가 돼좀 너무 넣거나 너 되게 빼지 말래 옆에서 읽어주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래 해봐 됐어 자세 딱 좋아 가만히 있어 착각 제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봐라고 하는 것보다 최소한 자기가 정확한 자세, 요 정도 거리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허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를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한번 해보고 결과까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중에 어떻게 공유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와 관련된 교수학습 자료를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공유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필요로 한 정보, QR코드라든가 전자책이니까 그냥 바로 클릭하면은 필요한 정보들이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물론 태블릿 PC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그것도 지금 교수학습 자료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수업한 사례들 나누면서 우리끼리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차 시, 2차 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스윙별 거리, 쿼터일 때, 하프일 때, 풀스윙일 때 버디볼 기준으로 라운딩을 돌아야 되니까요. 얼마큼 거리가 나오는지 한번 해봐. 해봐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보고 거리 줬고 이거를 저한테 제출하고. 그러면 최소한 여기 조에 있는 친구들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 소외되는 애들하고 그건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결과값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규전이 어려웠다면 지금은 이 스마트 환경, IT 환경을 조금만 활용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구글 문서라고 해서 수업이 끝나면은 아이들끼리 스마트폰으로 조장이 막 이렇게 정리할 때 그때 결과값을 입력해요. 몇 타. 그러면 저는 그게 정리가 돼요. 그 애들 정리제가 어떻게 해요, 기존에?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드별로 끝난 다음에 결과값, 이게 구글 문서라는 설문지 같은 거에 몇 타 입력하면은 전웅수 몇 타, 김우진 몇 타, 이게 다 심희선 몇 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심희선 이때까지 몇 타, 김우진 몇 타, 몇 일에 지금 현재 누가 제일 앞서고 있네? 이게 바로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그전에는 구현하기 어려웠다면 지금은 쉬워졌다는 거죠. 이게 수업하는 모습도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활동이 전부 다 모든별로 이렇게 하고 이게 두 반이 수업하는 겁니다. 저희 항상 송파중학교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학습지 주면은 이제 서로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핸드폰 뚝딱뚝딱 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거예요. 결과값 입력하고요. 뭐 사진 찍는 모습 나오고 이건 이제 거리 맞추는 거. 그러니까 좀 안전에 대한 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구형만 나눠주고 하니까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그물을 쳤어요. 그물. 그래가지고 공이 가면 떨어지게끔 생 노가다를 했죠. 그물 쳤어요. 아직도 그물 쳐져 있어요. 왜냐면 골프공을 계속 하니까요. 얘들은 아마 골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다 멈췄죠. 이게 지금 뭐 찍는 거였나 봐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애들 데리고 어떻게 골프를 다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라운딩의 재미, 골프를 배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다. 동작 분석도 이렇게 중요한 거고 결과값도 중요한 거고 라운딩에 이런 재미가 있다. 네가 나중에 한번 해봐.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얘네가 했던 그 자세나 영상 같은 것들도 아이들에게 제공해서 난 골프 해봤어. 한번 해보고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훌라후프가 홀이었어요. 이게 좀 크다 보니까 훌라후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인정을 해주는 걸로 했어요. 지금 라운딩 해가지고 결과값이 모든 별로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이게 라운딩 할 때 진짜 다 이런 분위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애들. 그래서 아이들이 라운딩에 재미가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 니네가 새로운 운동도 이런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운동장에 있는 거기 라운딩 거기에 맞춰서 보면 별 의미 없이 그냥 찍어놨던 건데 이번 수업 강의 준비하면서 찾아가지고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나이스.
자, 다음 사람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집중하게.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되게 진지하고 살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고. 아까 스마트 기기랑 그 유튜브를 보다가요, 굉장히 감동이라고 표현할까? 이 선생님 정말 열심히 수업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촬영하신 것도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원노트나 에버노트라는 어플이 있어요. 메모 어플이에요. 그냥 모조리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값도 공유할 수 있고요. 수업 목표를 교실에서 확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이죠. 구글 클래스룸 뭐 이런 것들에서 방을 만들어요. 여기는 지금 페이스북을 만들었는데 페이스북 수업용 페이스북을 실제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선생님 목표는 뉴스포츠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만들기 위해서는 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다른 것들도 경험해 봐야 돼요. 체육 수업 원노트가 뭐냐면은 원노트라는 그 윈도우에서 만든 어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올리고 얘가 올리고 해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게 스마트 기기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제어해 줘야 돼요. 그럼 핸드폰이 없는 애는 어떡하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 수업 시간에 컴퓨터실에서 뭔가 이렇게 제어를 해줘야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운동 계획을 썼네요. 이런 운동 계획을 쓰면은 다 이렇게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바로바로 보고 선생님도 피드백 바로 글로 써줄 수도 있고, 야 저렇게 되면 집에 가서도 이래야 되겠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업 밀도 수업 시간에 끝낼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만 한다라고 해도 저는 다 되더라고요. 그 다음 이건 지금 팝스 체력 측정인데 이따가 뒤에 나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팝스 측정이 아니라 이거를 자기네들의 입력을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이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입력을 했어요. 공유된 구글 시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 스포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뉴스포츠를 그러려면은 경기 방법이라든가 뭐 안전에 대한 거라든가 교구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를 해보는 거죠. 실제로 핀볼 경기도 해봐야 되고. 기존에 여기서 뉴스포츠를 경험해보자 라고 해서 핀볼 수업을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학교라면은 이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면 조금 더 이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해보자는 거예요. 피구도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옴니킨이라고 하는 이제 마인드맵이에요. 선생님 마인드맵 쓰시는 분 계신가요? 마인드맵 그 어플 컴퓨터에서 그냥 사이트예요. 들어가서 내가 생각해 있는 걸 막 이렇게 생각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마인드맵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마인드맵 많이 써요. 지금 제가 생활지도 맡고 있는데 생활지도 부 예산, 학생의 예산, 뭐 예산 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제 책상에 딱 붙어 있어요. 항상 제 예산 현황을 보기 위해서. 마인드맵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표현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한번 해보게끔 하는 거죠. 저는 이걸 해보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포츠 만들기를 했더라고요. 설문지 받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이번 교직원 회의 때 어디로 가길 원하시나요? 지금 쉽잖아요. 뭐 메신저로 이렇게 설문지 하나만 딱 보내면 돼요. 1번 강원도, 2번 저기 서해안, 3번 동해안 뭐 원하는 대로 딱 골라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잘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가 할 건 킹볼 저번에 내가 만들었던 거 킹볼 야구인데 느낌이 좀 달라. 이렇게 경기 기초 기능을 익히고 게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그거를 정리하고 이 과정 자체가 사실 뭐 사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나가는 과정 아닌가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IT와 관련된 것도 한번 체육 시간의 경우 뭐냐면 스포츠라는 최고의 컨텐츠를 이용해서 옛날 말 아웃 안 되고 그냥 아웃이었잖아. 이거는 아웃 잡아서 무조건 저기 1루 3냐 이게 1루 베이스에 갖다 놔야 돼 무조건. 실제로 게임을 해야 되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킴볼하고 약간 다른 거죠. 발야구랑 저기 뭐죠 흰명볼이랑 좀 합쳐놓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사실 못 봤는데 섞어놓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의 구현 가능한 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원너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 공간, 이 소통 이런 것들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뭐 어려워 복잡해 보여. 선생님 안 하셔도 돼요. 애들 보고 하라고 해도 돼요. 진짜로. 지금 졸업식 앨범 선생님들이 만드시나요? 전 제가 다 만들었는데 지금 방송만들이 만들어요. 방송만들이 훨씬 다 잘 만들어요. 굉장히 아이디어 창의적으로. 투골 피고. 저희가 신체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걸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제 기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 소외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신체 활동의 가치는 충분히 살리면서 아이들에게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킥볼 돌리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스스로 UCC가 만들고 가르쳐주면 애들 금방 만들어요. 과거에는 지금 저희 발표회 준비하고 있는데 음악 편집 제가 해줬어요. 근데 지금 어떨까요? 자기네들이에요. 빰빰빰빰 심장소리 딱 지대리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와요. 지금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한 번만 가르쳐주면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찍어서 바로 여기서 편집해서 바로 배경음악 깔아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는 애들이에요. 기존에 어디 컴퓨터 앞에 가면 아니 수업 밀도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도 그 시간에 다 끝내버려요. 끝내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UCC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력서도 사실은 종이 형태로 안 하잖아요. 영상으로 이력서 만들어서 제출해요. 자기가 했던 거 종이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포트폴리오 영상이나 사진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지 종이로 이렇게 사진으로 이 시대는 지금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상이라는 부분 이런 매개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가서 다시 재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시사회 발표회 같이 동료 평가도 하면서 선생님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선생님의 수업이 지금 미래 학교 체육 수업에 지금 현재 구현할 수 있는 좀 많은 것들이 포함된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린 거고요. 이걸 이렇게 다 적용하고 이런 게 좋다 안 좋다라는 문제는 아니고요.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그런 수업 목적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수업을 받은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그냥 하나 공 갖고 놀아라라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아마 체육 수업 시간을 통해 진짜 삶의 지식을 배우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체육이라는 콘텐츠는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체육 교사라서가 아니라 뭐 진로와 관련된 거든 뭐든 이렇게. 나중에 이거 전자책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을걸요? 아이들 아이폰, 아이패드 있으면 전자책으로도 금방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주는 거예요. 이제 전자책으로 UCC가 아니라 전자책으로 제출해라 라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보고서를 종이 형태로 오디오 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상도 들어갔고 사진도 들어갔고 링크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발표까지 하는 거 저는 참 마무리까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감하고 그 다음에 아까 결과값 항상
과제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까지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이거 21세기 핵심 역량이라고 표현했죠.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수업에 예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이런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바뀔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10년 후에 혹시나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 10년 전에 이랬었다 웃으면서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까 빔 프로젝트 찍을 때 그때는 DBS 플레이어 나오면서 막 세상 바뀌었다고 막 자부심 가질 때 지금 생각하면 우스웠던 것처럼 그럴지도 몰라요. 가속도 기존의 5년보다 앞으로 5년은 훨씬 빨리 바뀔 것 같아요. 사실 2000 몇 년도 2012년도인가요? 학생 개인당 1인 1 디바이스 전부 다 나눠주는 걸로 그게 스마트 교육 정책은 돼 있었대요. 지금 3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받는 그 교과서 대금보다 태블릿 PC가 싸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도 가정통신문으로 뭐 다운받으세요, 전자책 다운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는 바뀌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이거다. 정답은 모르겠지만 체육교사가 우리 체육이라는 콘텐츠로 할 거는 많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IT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질문이나 혹시 뭐 이렇게 시작하시죠. 저도 기회가 되면은 또 뵐게요. 저도 김우진 선생님하고 또 같이 활동하고 혹시 또 선생님들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그 도움 주고받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교과 연구에 활동한 게 제가 얻어갈 게 있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다음 기회 되고 그러면은 또 뵙고 항상 뵙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아마 이렇게 계속 뵈시면서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 수업하는 데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